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어미주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요.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에서 임선숙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증거와 팩트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검찰 게이트이고 이 검찰 게이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찰은 무려 8년 전인 2015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확보했고 이 녹취록 안에는 당시 김수남 대검차장, 윤갑근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등 검사장급 검찰 최고위층의 대장동 개입 범죄 행위가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정영학과 남욱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내사 중이었는데 김만배가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 청탁한 뒤 최윤길 내사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됐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2013년 7월 2일 녹취록에서는 남욱이 정영학에게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사장이 직접 전화하는 예가 없는데 윤곽금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한 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김만배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 중이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관련 1,000억 원의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더니 사건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남욱은 2015년 대장동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지만 곽상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도움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서 50억도 부족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지만 곽상도 검사는 부실 수사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대장동 사업은 현직 고위검사, 검찰 출신 법조인들의 불법적인 비호를 받아 성공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검사들의 불법적인 비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생생하게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검찰 게이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요란을 떨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기소하면서 428억 약정설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하고 보완 수사를 더하겠다고 합니다. 미운 이재명은 중얼어 때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검찰 게이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검찰. 대장동 사건의 검찰 게이트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인 검찰 게이트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저에 대한 기소는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김용, 정진상에 대한 뇌물 사건 등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수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이 됐는데 만약 그때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인 정진상 정책실장이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매수를 했다면 그들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녹음된 대화, 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입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과 언론의 왜곡 보도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특정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관련 문서들도 당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 불을 1월 그리고 2월 중에 지급한다 라고 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물적 증거와 상반되게 범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주가 조작,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조작된 진술, 과연 객관적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명백한 사실들, 그리고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정해진 기수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었고 답정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애초에 기소라는 답이 정해진 수사였고 검찰은 오늘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답투성이 답안지는 내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1년 반에 걸쳐 6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올인했지만 결과는 빈술에만 요란합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떠들었던 것들은 창작 소설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증거로 입증하겠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그 호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작 피해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제대로 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체가 드러난 50억 클럽, 재판을 통해 통정거래가 밝혀진 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야당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검찰의 저열한 조작수사,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소환, 치졸한 언론 플레이의 결과물이 고작 이것입니까? 대장동 비리는 검찰 게이트입니다. 검찰은 8년간 녹취록을 방치해둔 채 범죄를 묵인해줬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 혐의들을 뒤집어 씌우려는 검찰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고 피의자의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반드시 정의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두려워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천재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나는 검찰이 나의 글을 읽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공소 제기 전에 글을 쓰는 것은 검사들의 고의의 점을 확인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의 점을 상당 인과관계 결여로 법대 1학년생이 판사이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성남FC 건과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하여는 검찰이 근거를 두고 있는 STX 판례는 후원금에 대한 판례로서 광고비가 집행된 성남FC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왔다. 배임죄는 아래 세 가지 점에 있어서 검찰은 명백한 판례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 첫째, 소극적 손해. 중앙지검은 판례법상 소위 소극적 손해 개념에 기초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소 행위는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둘째, 범죄의 동기. 두 번째, 범죄의 동기에 대하여 보자. 임무에 반하여 행동을 하게 된 내적 범죄 동기가 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소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끼칠 동기가 없었다. 428억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재명 대표는 금전적 이득이라는 동기가 없다. 개인적인 이익의 동기가 없었던 것이다. 검찰도 동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별 수 없이 이재명 대표가 배임 행위에 이르게 된 범죄 동기에 대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구체적인 자신의 지적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억지로 꾸며댔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 동기는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 이익 동기가 없는 경우 정책 판단의 법리. 2021년에 김태훈 차장의 검사단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했던 고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잘 알려진 판례 법리에 의거한 것이었고 이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다. 판례는 개인적 이익이 범행의 동기가 아닐 때에는 이를 경영 판단, 정책 판단으로 보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해 오고 있다. 예외가 없다. 즉 대법원은 개인적 이익 추구가 동기가 아닌 경우 경영 판단 원칙의 법리를 적용해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이 의사를 결정했다면 회사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고 이 판시는 현재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어긋나는 판례는 없다. 본건에서 이와 같은 일관된 판례에 의하여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결정한 확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은 배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판례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5,503억 원의 이익을 가져왔던 것이다. 도대체 배임에 배자도 갖다 붙이기 어렵다. 현재의 검찰은 이와 같은 명백한 판례들을 잘 알면서 억지 기소를 위해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은 위와 같은 배임죄의 세 가지 점에 관한 확고한 판례 법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공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검찰은 대법원의 4개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판례, 2개의 범행 동기에 관한 판례 및 학설, 8개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으로 배임죄를 기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표도 저번 영장은 검찰의 광기이다.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번에 영장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번 공소제기에 관하여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여 응징하여야 한다고 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기소가 아니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기소해야 될 판이다 이거지요. 수도 없이 엄프를 해왔고 428억 원은 찾지도 못했고 구속영장을 또 친해만회를 하더니 결국 기소했고 이로써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고 이제 법정에서의 이재명의 시간이 시작된 것인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듯 수사검사들을 탄핵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경정권의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한순 신권은 물론이고 굴욕 외교 등을 모두 피하고서 유럽을 한 달에 2번이나 출장 간 검찰의 지휘 감독권을 가진 한동훈은 하필 이재명 대표 기소 날에 귀국한다지요? 검찰 독재 정권을 향한 이재명과 그 등 뒤에 촛불 시민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